몸값 1위, 무려 2조 원이 넘는 사기팀 잉글랜드가 카타르 월드컵 첫 경기에서 몸값에 걸맞는 미친 득점을 터뜨리면서 6대2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B조에 속한 잉글랜드가 만난 첫 상대는 늪축구의 장인 이란이었습니다. 축구 역사에서 첫 대결을 펼치게 된 잉글랜드 대 이란의 경기는 중동 축구가 강세를 보일지 알았던 모든 예측은 카타르에 이어서 이란도 잉글랜드의 압도적인 경기력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 상황이 결코 이변은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정상적일 수도 있는 결과죠. 그런데 혹시 모른다는 생각을 한 이유는 잉글랜드가 유럽대회 네이션스 리그에서 6경기 무승으로 성적이 매우 좋지 않으면서 2부로 강등되어 버리기도 했다 보니 불안함이 있었습니다. 경기 전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종원 팀의 선발 라인업이 어떻게 짜여졌을까였는데 사우스게이트 감독은 4-2-3-1 포메이션으로 센터백의 스톤스와 맥과이어, 윙백의 트리피어와 루크쇼, 미드필더의 벨링엄과 라이스와 마운트, 윙어의 사카와 스털링,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케인이 나서게 되었습니다. 전반 시작은 이란이 잉글랜드를 상대로 잘 막았습니다. 잉글랜드의 압박에도 잘 버티기도 했습니다. 이란이 중앙에서 강한 압박으로 패스키를 차단을 했고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전반 7분에 케인의 날카로운 크로스가 나왔는데 그 과정에서 이란 동료들끼리 강한 충돌로 골키퍼가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료진까지 투입되고 경기가 오랫동안 지연이 되었는데 결국엔 골키퍼가 교체가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이란은 잘 견디고 있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측면을 활용해서 이란을 공격했는데 그제서야 점점 제대로 맞아 들어갔습니다. 매우 원활한 부러운 패스 플레이들로 이란 측면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전반 29분 잉글랜드가 돋보이는 패스로 득점이 될 뻔한 상황이 있었는데 사카가 중앙으로 패스하고 사카의 날카로운 패스 한 번에 마운트가 슈팅을 때리면서 골인 줄 알았는데 옆구무를 흔들어 버렸습니다. 이후부터 잉글랜드의 공격은 더 날카로웠고 31분에 코너킥 상황에서 맥과이어가 헤더로 골대를 때리기도 했습니다. 이란은 점점 더 밀리기 시작했는데 그렇다고 이란이 못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잉글랜드는 득점이 없었으니까요. 이러다가도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 이란의 절반의 승리라고 볼 수 있었죠. 하지만 그건 딱 34분까지였습니다. 잉글랜드의 첫 골이 터지게 되는데 그 주인공은 잉글랜드에서 가장 어린 선수이자 잉글랜드에서 몸값이 가장 비싼 선수인 벨링엄이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윙백의 크로스에 벨링엄이 헤딩으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벨링엄은 미드필더로 출전했는데 어느새 공격수로 되어서 박스 안에서 홀로 헤딩으로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벨링엄은 만 19살의 선수이면서도 키는 186cm의 피지컬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고 엄청난 활동량과 체력을 보유하고 있다 보니 활동 반경 자체가 넓어서 박스 안까지 올라오는 게 가능했고 높은 타점까지 가능하다 보니 득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벨링엄은 월드컵은 당연히 첫 출전이고 A매치 첫 득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벨링엄은 월드컵 역사에서 두 번째로 어린 나이에 득점을 하게 되었는데 역대 최연소골은 손흥민을 극찬했던 마이클 오웬이 18세 나이에 득점을 했습니다. 그 중거리 슛도 아직도 기억에 선명하네요. 벨링엄의 득점을 시작으로 이란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43분 맥과이어가 떨어뜨린 볼을 아스날의 사카가 강력한 슈팅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란 골키퍼의 부상으로 시간이 지연되자 추가 시간을 14분을 줬는데 추가 시간이 주어지자마자 케인의 크로스를 스털링이 섀도해서 또 득점을 했습니다. 스털링은 소속팀 첼시에서는 이런 득점은 나오지 못했는데 잉글랜드 팀 자체가 퀄리티가 매우 좋고 그 실력을 그대로 드러내다 보니 전반에만 3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후반전은 잉글랜드가 얼마나 더 많은 득점을 할까가 궁금했을 뿐인데 역시나 추가 득점이 터졌습니다. 후반 62분 사카가 박스 안에서 개인기를 선보이면서 이란 수비들을 농락했고 깔끔한 득점으로 4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뜬금 이란이 득점을 하긴 했지만 후반 70분에는 또 한 번 살짝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의 교체 선수가 맨시티의 주전 필포든, 잭 그릴리시, 맨유의 주전 래시포드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프리미어리그에서 익숙한 선수라고 하지만 이런 선수들이 조커로 들어오니 상대하는 이란은 숨이 턱 막혀오겠죠. 래시포드는 투입되자마자 1분 만에 득점을 올렸고 잭 그릴리시도 득점에 성공하면서 최종 6대2로 대승을 거뒀습니다. 이란의 페널티킥 골은 좀 아닌 듯해서 그죠?
이란이 대패를 겪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전반 7분 대형 사고가 원인일 수는 있었습니다. 충돌 자체가 마치 교통사고 일어나듯 했고 골키퍼가 교체됐는데 벨링엄의 슈팅에 전혀 골키퍼가 반응도 못하면서 실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월드컵에서 강호들을 상대로도 많은 실점을 하지 않은 편이고 아시아에서도 랭킹 1위가 된 이유도 바로 실점이 적은 팀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 평가전에서 우루과이를 상대로도 무실점에 득점까지 성공시키면서 승리하기도 했으니까요. 직전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스페인, 포르투갈, 모로코를 상대로 1승 1무 1패를 거뒀고 실점도 2점밖에 하지 않았던 팀입니다. 그러고 보면 잉글랜드가 정말 강하긴 한 거죠. 이란은 지난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첫 출전한 이후에 처음으로 최다 실점 및 최다 골차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란은 지난 1978년 아르헨티나 월드컵에서 페루에 1대4로 진 것이 최다 실점 및 최다 골차 패배였지만 처음으로 6실점 및 4골차 대패로 경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좀 민망하지만 98 월드컵 한국 5실점을 뛰어넘은 거죠. 뭐 이럴 때도 있는 거라고 봐야죠. 이 경기에 선발 출전한 케인은 지난 대회도 득점왕인 만큼 이번 월드컵에서도 득점왕 후보였는데 첫 경기에서는 아쉽게도 득점을 올리진 못했고 대신 2개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평점 8.1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잉글랜드는 시겁한 순간이 있었는데 먼저 케인이 공격 진영에서 이란의 수비에 발목이 제대로 꺾이는 부상을 당하면서 실려나가는 줄 알았습니다. 느린 화면으로 볼 때 혹시 정강이 부러진 거 아닌가 싶을 정도로 끔찍한 장면이었습니다. 케인의 부상 치료 때문에 후반전도 추가 시간이 많이 길어진 거죠. 다행히 케인은 일어났고 이후 윌슨과 교체가 되었습니다. 케인의 부상 이탈이었다면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토트넘에게도 큰 타격이 될 뻔했죠. 그런데 경기 후 실제로 케인이 발목에 붕대를 감고 절뚝이면서 나오는 걸 기자가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사카와 벨링엄이 평점 1, 2위가 되었는데 이 선수들 나이가 19살, 21살입니다. 벨링엄의 활약을 보면서 알리가 생각났는데 알리도 비슷한 나이대는 폼이 미쳐서 영국의 전설이 될 조짐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알리는 26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현재 은퇴 직전이 되었습니다. 알리 사태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 잘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사카는 현재 아스날이 리그 1위를 질주하도록 도운 1등 공신 선수인데 21살 나이임에도 큰 대회에서도 활약하는 걸 보면서 한국은 U20 월드컵 MVP 출신의 스페인 라리가 주전 미드필더 선수를 후보 취급하고 있다 보니 답답하고 부럽기만 했습니다. 선진 축구 보십시오. 이강인도 믿고 기용해줘야 합니다. 잉글랜드가 살아나면서 월드컵이 이제 시작됐구나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업이 됐을까요? 잉글랜드는 1위를 하게 되면 A조 2위와 16강을 다투기 때문에 네덜란드, 세네갈, 에콰도르 중 한 팀과 상대하게 됩니다. 뭐 우선 카타르 16강 진출 기대하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모르죠. 뭐 첫 경기에서 카타르는 주심이 대놓고 편파 판정을 했었기 때문에 선수들 긴장 풀리고 막장 경기 나오면 뭐 설마 월드컵 이틀째 되니까 좀 재미있네요. 네덜란드, 세네갈 경기로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